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감소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팔라진 출산율 감소세가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직접 피를 뽑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코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중국산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도입 시 평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싼 가격 이외에 다양한 평가 항목을 추가해 국내 우수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번 손대면 끊기 힘든 마약의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 이른바 마약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미리 백신을 접종해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의존성을 약화시켜 중독에서도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4천만 년 더 많은 44억 6천만 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년 전 아폴로 17호가 가져왔던 달 표면 암석을 분석한 결과인데 달의 초기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 들어 월별 출생아 수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798명이 줄며 3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달 연속으로 월별 출생아 수도 2만 명에 못 미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자칫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내려온 뒤 지난해엔 0.78명을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는 0.70명까지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은 3분기 감소율과 4분기에 추세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간신히 0.7명대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혼인 건수와 출산 의향, 높아지는 평균 출산 연령을 고려하면 합계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서요. 가족 친화적인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오는 204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합계 출산율이 0.70명으로 2040년까지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줄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전 세계 보건 전문가와 의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이상을 겪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각국 정상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 300만 명의 전문의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료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촉발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와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화석연료 자원이 개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짓는 것을 즉각 멈추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전 세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솥동구리가 성공적으로 복원돼 자연으로 방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솥동구리뿐 아니라 토종 민물고기인 꼬치 동자개와 진한 향기로 유명한 나도풍란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연구 현장을 김평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조 안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꺼내 몸길이와 무게를 측정합니다. 7972 7972 6.64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꼬치 동자개를 자연에 돌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측정을 마치면 전파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칩을 이식합니다. 물고기에 이식하는 칩은 7mm 정도로 무척 작습니다. 이 주사기로 아래쪽 복강 내에 삽입합니다. 입가에 메기처럼 수염이 삐죽 돋아있고 10에서 12cm 정도까지 자라는 꼬치 동자개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꼬치 동자개가 고향인 낙동강 중상류에 잘 복원되면 하천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고 더 조류와 같은 더 상위 포식자의 안정적인 서식도 유도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나도풍란 같은 식물도 인공증식을 거쳐 자연에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자생하던 나도풍란은 과거 뱃사람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가늠할 정도로 꽃향기가 진하고 멀리 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선 기초연구 단계에서 피부세포와 털, 혈액 등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 영하 196도에서 보관되는 생체 시료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했던 종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복원 기술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식지 파괴나 생태계 파괴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보관된 시료들을 꺼내어 미래에 복원된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멸종 위기종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박제된 동물, 죽어서 발견되는 동물 등 다양한 경로로 유전자 정보는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토종 생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허파이자 람사르 습지로 선정된 선흘 곶자왈에서 희귀 곤충 4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산림과 습지가 어우러진 특이한 생태계가 곤충 서식의 최적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를 울리는 새소리와 울창한 숲을 헤치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산림과 습지가 공존하는 신비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흔적 없이 자연만이 존재하는 듯한 이곳은 제주도 생태계의 보고 선을 곶자왈입니다. 제주도의 허파이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 습지로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에서 최근 새로운 곤충 4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와 물장군, 희귀곤충인 남방남색 부전나비와 좁쌀 사막입니다. 커다란 집게 모양의 뿔을 가진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서식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몸 길이가 48에서 최대 65cm에 달하는 거대 곤충인 물장군. 크고 강한 포획다리로 독사인 쇠살모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물에 사는 곤충은 물론 뱀까지 잡아먹는 연못의 무법자입니다. 종가시나무 나뭇잎의 뒷면에 연녹색 애벌레가 보입니다. 개미에게는 단맛이 나는 분비물을 주고 대신 개미는 천적을 막아주는 공생관계입니다. 다 자라 고치를 벗으면 아름다운 남색 날개를 지닌 보기 드문 남방남색 부전나비가 됩니다. 역시 희귀종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마귀도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낙엽 밑에서 숨어 생활하면서 팔이나 귀뚜라미를 두 다리로 잡아먹습니다.
선을고자른 다른 숲과 달리 산림과 습지가 어우러진 특이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이나 희귀곤충들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생물종이 계속 발견되는 선을 곶자왈의 생태 환경이 기후변화나 인위적인 간섭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상청이 도입한 중국산 관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 관계기관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안 문제뿐 아니라 고장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중국 장비가 왜 도입된 건지 장비 평가 기준을 김민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파주기상대에 설치된 연직 바람 관측 장비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장비로 지난 6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비를 포함해 기상청이 보유한 중국산 장비는 총 52대, 자동기상 관측 장비의 영상감시 장비는 전부 중국산이고 연안기상과 해양 안개 관측 장비의 영상감시 장비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국산 관측 장비의 장점으로는 낮은 가격이 꼽힙니다. 기술평가 항목은 비중이 더 높지만 내용이 형식적이라 입찰 기업 간에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결국 비중은 낮은 가격 면에서 중국 업체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싼 게 LPG 등인데 조달청에서는 일단은 성능 평가라든가 도입 금액에 대한 그 비교 절차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안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장비 사업자들은 기상청 입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라장터에 나오는 예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가들이 변경이 되지 않고 계속 예전에 중국산 그 장비의 그 예가로 계속 나오다 보니 그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게 쓰지는 못하겠죠.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상청은 중국 장비 도입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매뉴얼이나 이런 내부 구성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수나 이런 때 보안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안 당국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집어넣는 방법을. 하지만 도입된 중국산 장비의 유지 보수 문제, 국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 등도 입찰 기술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가를 무기로 중국산 장비가 국내 기상 장비 시장을 석권하면서 우리 기업의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장비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장비 생태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당뇨 환자는 꾸준한 혈당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혈당 센서입니다. 무게 14mg, 길이가 1mm 이하인 미세 바늘에 금으로 된 본체가 붙어 있습니다. 유연하고 얇은 기판 위에 피부 접착제와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젤 전해질을 코팅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광 패턴 기술을 응용해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센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에만 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마이크로 니들 센서에 적용을 해서 아예 하나의 제품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이런 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완성된 초박막 혈당 센서입니다. 연구진이 이 센서를 쥐의 피부에 부착한 뒤에 4시간 연속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분마다 쥐의 피를 뽑아 측정한 혈당 수치와 센서에서 연속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매번 침을 찔러야 되는 불편함과 그런 혹시 모를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몸 안에 착용감이 없이 연속적으로 어떤 당을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환자들의 그런 삶의 질이나 연구진은 초박막 혈당 센서와 비슷한 두께의 통신 장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번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센서만 피부에 붙이면 2주 정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디바이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번 손대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회까지 파멸시키는 마약 중독을 해결할 마약 백신 개발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약 백신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또 현재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약물 사망 원인 1위인 펜타닐. 미국 휴스턴대 연구진이 펜타닐을 무력화할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펜타닐을 투여한 쥐는 고통에 둔감해졌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펜타닐 투여에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았고 뇌에서 펜타닐이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내년 9월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FDA에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These antibodies bind to fentanyl if it is consumed and prevent it from getting into the brain where it may trigger euphoric centers or trigger respiratory depression and opioid overdose death. 강력한 각성제인 코카인에 대한 백신도 쥐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 연구팀은 백신을 맞으면 마약 성분이 뇌뿐 아니라 태반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임신한 마약 중독자의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무력화할 백신도 쥐 실험에 성공했다고 호주 빅토리아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백신은 마약을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가 주 목적이고 추가적인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해 미리 맞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넘쳐나는 신종 마약에 매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분자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잡거나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또 코카인에서 약간 변이처럼 한 곳만 바꾸면 얘는 효과가 없어요. 또 당장 임상시험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약으로 출시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연구팀은 마약 백신이 출시되면 중독을 막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야 중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은 50여 년 전에 발사된 아폴로 17호인데요. 당시 우주인들이 가져온 달 표면 암석을 최근 분석한 결과 달의 나이가 적어도 44억 6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6대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안착했고 12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탐사선은 지난 1972년 발사한 아폴로 17호. 당시 달에 내린 2명의 우주인은 월면 차량으로 약 36km를 달리면서 달 표면의 암석을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가져온 110kg 정도의 흙과 바위 샘플 가운데 일부는 후대 연구를 위해 보관됐는데 최근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44억 6천만 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달 샘플에는 작은 지르콘 결정이 포함돼 있었고 분석 결과 이 광물은 44억 6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used the atom probe. Basically, we counted the atom position one by one to see where they are. Then we confirmed that the age of the mineral was authentic. 달은 마그마가 굳으면서 표면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물은 마그마가 식은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르콘의 나이보다 달의 나이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달이 지구의 자전과 자연현상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on has a very stable environment. It can record very ancient impacts or some other events on the Earth-Moon system. So it's a key recorder of a lot of events that were not recorded on Earth.
내후년엔 미국 유인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3호가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폴로 이후 50년간 축적된 인류의 과학이 달의 남은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단순한 안내 기능을 넘어 시스템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똑똑한 서비스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병원 등에서도 로봇이 척척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주민이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을 제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료가 완성되면 회전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딴 고센봇이라는 로봇이 음료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로봇이 한 번에 2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폐기물 포장 용기 9가지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로봇은 시간당 900kg을 처리하는데 이는 사람에 비해 200kg 많은 수준입니다. 로봇 도입을 통해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세균 감염을 막는 등 근로자 안전을 높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안내 로봇이 위치 안내와 야간 순찰을 하고 이송 로봇이 혈액이나 수술 도구, 의료품 등을 옮겨줍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병원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또는 환자 케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로봇을 되게 친근하게 여겨주시면서 병원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6종의 로봇 10여 대를 운용 중이지만 충돌 없이 작동하는 것은 통합 관제 솔루션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AI 로봇의 통합 플랫의 특징은 다수의 제조사의 로봇을 병원에 통합 운영하여 서로 다른 로봇의 충돌 미연에 방지하고 병원 시스템과 로봇을 연동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로봇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세가 연평균 20%가 넘어 2027년에는 189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AI와 5G에 연계된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유방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유방암 가운데서도 전이성 유방암은 다른 장기로 잘 퍼지는 데다 재발률까지 높아 환자의 고통이 큽니다. 최근 효과 좋은 신약이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국내 유방암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